요즘 중국 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과는 정치, 경제, 관계상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50일간 계속되는 폭우와 세계 최대 규모의 샨샤댐 붕괴 우려, 돼지 독감, 그리고 정치적인 분열 양상까지 흉흉한 가운데 갑자기 중국 당국이 한국 사드 배치 이후 3년 만에 한한령을 부분적으로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뭔가 깨림직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로 국가 경제는 물론 정적으로도 분위기가 무거운 가운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 특히 먹성이 더 좋은 새끼 유충들이 중국 농지를 점령하였고 더 심화될 경우에는 올해 중국 벼농사는 초토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문제는 중국의 각 성들이 비축한살이 부족한데도 민심을 우려해서 은폐해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00년 만에 닥친 폭우로 대규모의 피해가 중국 남부지역의 창장과 화이어 일대, 후베이 지역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 광범위한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어서 지역 오랜 주민들은 중국 역사상 폭정으로 인한 말기 징후 때는 이처럼 각종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더욱이 후베이 지역은 이번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곳 이창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샨샤댐이 폭우로 인해서 붕괴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샨샤댐은 직접 방문한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중국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설계상 문제가 많았었고 주변 지역 집안에도 크고 작은 붕괴 발생 등 여러 불길한 징후가 끊이지 않아서 전문가들 중에는 주민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빨리 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샨샤댐은 남쪽 지방에 몰린 80%의 물 자원을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북쪽으로 옮겨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 순원이 처음 창안했습니다. 1932년 장제스가 타당성 조사에 나섰고 1992년 리펑이라는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제안해서 1994년에 건설에 착수해서 15년간의 장기적인 공사 끝에 2009년 완공된 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개통이 아닌 2014년까지도 부분적인 개통만 완료된 댐으로 여러가지 숨은 문제들이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곳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댐이 무너진다면 한국의 웬만한 댐 10서너 개 이상을 합친 4천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4억 명의 이재민을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현재 돼지 독감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에게도 감염이 일어났다는 사례 보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돼지에 의해서 옮겨지는데 수년 전에도 발생한 독감이지만 문제는 증상이 심각해졌고 전염성이 매우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 보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또 다른 팬데믹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당장은 아니지만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내의 일련의 위급한 상황들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위태로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알아서 잘 대응하라는 얘기인가 라면서 코로나를 초기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은폐했던 시진핑에 대해서 역시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중국의 현재 타격과 함께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수억 명의 서민들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간에 다소 반대되는 행보가 포착되면서 중국 여론들은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가능성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내린 시진핑의 운영 정책과는 달리 청두시가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노점 재개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는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현재 중국에는 월세도 못 내는 수준의 1,000위안 벌이로 살아가는 6억 명의 시민들이 있다면서 경제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가 없다던 시진핑 주석은 수년 전부터 한적한 곳에 위치한 절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모습이 알려지며 그의 정적인 입지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 당국이 한국에 대한 한한령을 일부 해제하고 한국 관광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제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급상승하면서 중국 전국의 한국 화장품 판매 개시, 콘텐츠 산업 호재 등을 알리며 주식시장까지 일제히 들뜬 분위기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여행기업 트립닷컴 그룹도 한국 관광상품 판매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리자
침체 국면에 국내 여행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의 한한령이 결국 전면화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매우 불안정한 현 중국 정부의 정황상 뒤통수 맞을 위험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이상을 선회하면서 다시 급증하듯 중국 또한 이미 지난달부터 베이징마저 방역이 뚫리며 상당한 경제 압박에 먹구름이 더 짙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50개 성주들은 베이징까지 뚫렸다면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위 봉건영주들의 독립선언 같은 우려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지난 24일 폭우로 인해서 1122만 명의 수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4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돼지 독감과 2차 코로나,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실업 예상, 그리고 홍콩 사태와 인도 분쟁 등 대내외적인 불안과 국제적인 고립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갑작스런 한국 한한령 해제 카드는 현재 정치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변화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작금의 중국의 총체적인 사태가 결국은 한국 한한령을 전면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하지만 왠지 석연치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입니다만 중국의 제안에 대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에서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